인라이튼 TV 강량입니다. 우리 자유애국 보수 시민들이 지난밤에 잠을 잘 못 주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뭐 한 새벽 한 2시 반까지 TV를 보다가 잠을 잤는데, 아침에 보니까는 뭐 우리 윤 대통령이 다시 이제 성명을 발표하고 계엄을 해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지금 이제 대한민국 상황이 굉장히 안 좋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를 하겠다고 지금 설쳐대고 있습니다. 멀리 뭐 지인들이 전화를 해서 답답하니까 저한테 뭐 물어보는데, 전들 뭐 알겠습니까? 정보라는 것이 요새는 뭐 이게 이제 나라가 망쳐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인포메이션하고 엔터테인먼트가 합쳐져 가지고 인포테인먼트라는 이제 신식 용어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참 웃기는 얘기죠. 저 지난 시간에 그 소위 현장으로서의 현실로서의 프레이스와 그다음에 인터넷이나 이런 유튜브 공간 같은 어떤 그 SNS 공간에서 일어나는 그 소위 스페이스 개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현실 개념이 이제 멀어질수록 반지성주의가 창궐을 하고, 그리고 이런 그 소위 개인은 사라지고 집단 논리가 성행하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부족적 집단 간의 다툼은 한 부족이 한 부족을 멸종시켜야 끝나는 것처럼, 지금 두 개로 갈라진 진영 논리는 이제 드디어 한쪽을 완전히 멸족시키는 그런 상황에까지 왔다. 이것은 완전히 사회적 자연 상태다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겠습니다. 뭐 여러 지인들한테 뭐 답답하니까 물어보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제 느낌이 드는 거는, 우리 윤 대통령이 굉장히 외로웠구나. 외롭고 이제 소위 안팎으로 자신의 어떤 그 대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인이나 또는 어떤 참모나 뭐 이런저런 사람들의 지원이 상당히 없었구나.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사례가 드물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뭐 어느 날뭐 처음에는 그 굉장히 원기발랄하게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마치 뭐 유진스나 그 BTS처럼, 이 시대는 그 이제 인포테인먼트라고 하는 이 시대에는 대통령도 거의 그 이제 월드스타급 그 탤런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국민 설득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처음에는 굉장히 기자들하고도 다 잘 얘기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소위 그 정치적인 리더십을 좀 발휘하는 듯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뭐 집에서 밥만 세 그릇 먹는 삼시기가 된 거 아닌가 하는 정도로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소양과 양식과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 앞에 닥쳐온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정직하게 대면합니다. 그래서 가슴앓이를 많이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당히 그 명예의식의 상실 또는 자존감의 상실로 일종의 아노미 현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어 물론 이제 자신이 보기에는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뭐 큰 잘못을 저질렀거나 또는 이런저런 이제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이제 약간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정도로 보여지지만, 이것이 이제 도를 지나치고 또 굉장히 이제 국정 운영 자체를 흔든다는 생각에 아마 상당히 그 질타를 좀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뭐 김건희 여사의 성격이 그런 질타를 받고는 견디어내지 못하는 일종의 이제 반지성주의가 있는 사람들은
남 탓을 많이 합니다. 남 탓을. 그러니까 이제 지식의 결여죠. 그러니까 내공의 결여예요. 남 탓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에 대한 방어 능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남에 의해서 질타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또 이제 막 과시를 하거나 또 이렇게 일종의 영어로 하면 쇼잉업이죠. 쇼잉업을 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웬만한 어떤 그 타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진실된 접근을 하기보다는 자기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대응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부부싸움이 아주 잦았겠죠. 그러니까 집이 이제 굉장히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어 측근이었던 한동훈조차도 지금 완전히 이제 반윤으로 들어서서 이제 윤을 깔고 그 위에 이제 자기가 자신의 이제 정치적 입지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소위 어긋나는 자세, 그다음에 이제 당 내부에서의 분열, 그 다음에 이제 참모들도 솔직히 목숨 걸고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뭐 재언을 하든가 또는 뭐 충고를 하든가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어떤 그 이제나 자신의 어떤 그 운신에 대해서 더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상당히 외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그 옆에 있던 사람들, 특히 이제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저런 어떤 강골 출신의 사람들의 어떤 어드바이스가 조언이 이제 작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그렇게 결단을 한 건데, 내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우리 한국이 내부적으로 당면한 상황을 이제 전 세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던지는 그런 어떤 희생한다는 각오로 그렇게 이제 소위 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령을 선포한 말이에요. 군대가 동원돼서 국회를 뺑 둘러싸고, 이게 상당히 이제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뭐 그 좌익들이 만들었던 서울의 봄 때, 전두환 때 12.12 이후에 어떻게 진행된가 하는 거는 계엄령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후로 지금 48년 만에 이제 대통령의 계엄령이 선포가 됐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냥 3시간 만에 계엄령이 해제되고 국회에서 그걸 이제 방조를 했고, 그다음에 또 몇 시간 있다가 대통령 스스로 나와서 계엄령을 해제한다라는 발언을 한 건 뭐냐면,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국민 쇼였다 하는 거로 이제 인정이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지금까지 잘 참아왔는데, 이제 이재명이라는 자가 이제 1대1이죠. 한 번은 유죄가 되고 한 번은 무죄가 되고 했는데, 참 사법부도 참 엉망진창입니다만은 뭐 이런 게 또 법치가 무너지는 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또 법조인 출신이니까 상당히 가슴이 아픈 부분 중에 자신의 어떤 처지를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 조금만 더 버텨주면 앞으로도 이제 그래도 사법부 내에서도 제대로 된 판사도 그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이 다 이제 좌익으로 장악되어 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소위 그 진실된 언론인들도 있고 하는데, 상황이 이제 이쪽에서는 전체주의적 사고를 다 보여주는 소위 뭐 막가파식 행동을 하고 있고 했으니까 좀 더 버텨냈으면 상당히 이제 완전히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형성될 수도 있었는데, 아마 이제 상당히 그 견디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제 희망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을 한동훈한테 던진 거예요. 오늘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뭐 국회에서 이제는 뭐 감사원장이나 검사 탄핵, 짠챙이들 탄핵은 이제 다 없어지고 윤석열을 직접 탄핵한다는, 탄핵 발의를 한다니까 아마 올해 내년 초에는 뭐 이제 탄핵의 이제 소위 핵심적인 일들이 헌법재판소로 가든가 뭐 아무 핵심적인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왜 한동훈한테 공이 굴러갔냐고 하는가 하면,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그렇게 탄핵이 발의되고 탄핵이 진행되면
보수는 이제 완전히 괴멸되는 겁니다. 싹이 완전히 잘라졌고 보수들의 이제 밝은 기회주의자들은 살기 위해서 전부 더불어민주당 쪽에 붙어서 자신의 이제 운신을 어떻게 자신의 운명을 새로 이제 만들어 갈 거라고 그런 어떤 기회주의적인 행사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상황에서 한동훈이 이제 소위 그 국힘당의 대표 주자로 나온들 선거를 하면은 100점 100패죠. 그러니까 한동훈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탄핵으로 가는 그 시간을 탄핵이 안 되면 좋고 탄핵으로 가는 시간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 또한 굉장히 이제 이지에 밝고 사리에 이제 자기 중심적인 자기 이익적인 그런 어떤 현란한 소위 기획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힘당 내에서도 이제 그런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시간을 끌려고 할 겁니다. 이미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이 정도 되면은 내가 탄핵될 거다라는 것을 각오하고 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이제는 탄핵의 시간이 길든 짧든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다. 그 얘기는 어,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에 마리 앙뚜아네트의 절친이었던 어, 어, 누구죠? 랑발 공작 부인이 마지막에 그 폭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네가 마리 앙뚜아네트와 루이 16세를 비난하면 너 목숨은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이 랑발 공작 부인이 이 이제 우리로 치면은 청명해주고 한식해주고 내가 지금 죽으나 조금 있다 죽으나 조금 더 있다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 부분과 이제 오버래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시간의 문제를 벗어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제 보는데 이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이제 합리적 이성에 따른 문제 해석입니다. 근데 우리 큰아이가 맨날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그 합리적 이성과 그 논리적인 판단력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정권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고 잘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이런 대한민국은 내전 중이라는 책을 네 권을 쓴 게 지금 지난 7년 동안 한 700여 칼럼을 쓰고 있는데 아무도 안 읽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자신들의 가슴에 잘 안 맞는다는, 안 다가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갖고 그런 추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이제는 이 시대에서는 이제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얘기를 하고 이제 약간 궤변을 하느냐면은 지금 대한민국 자체가 사회적 자연 상태, 민주주의를 팔아서 민주적 자연 상태로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자연 상태란 말이에요. 이건 뭐 누가 어떻게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판으로 보기에는 이제 보수가 괴멸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지만 또 어떤 일이 또 어떤 천지개벽할 사건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참 불안정성, uncertainty가 창고를 하는 그런 나라. 이미 이 언서턴티는 불확실성은 이미 대한민국 사람 모든 시민 국민 뭐 민중 뭐 남북한의 그 민족이라는 그런 종자들에게도 다 지금 그 인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강하면 음모론이 창고를 하고 음모론이 창고를 하면 전 사회 전체가 반지성주의에 빨아서 이제는 지식이나 지성이나 상식이 통용되지 않은 사회가 됐어요. 지식, 지성, 상식이 통용이 되면 기다릴 줄 알고 그다음에 사건에 이어서 이제 연역법, 귀납법적 어떤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적결 처분이 필요한 거고, 적결 처분 이후에는 그냥 군중의 함성과 함께 또 다른 세계가 만들어지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자유와 평등, 조국 프랑스를 위해서 모두 그 뿌롱대 또때 일체된 의지로 전체주의죠. 다 맹종하라고 했던
그 프랑스 혁명의 3인방, 장폴 마라, 조르주 당통, 로베스피에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단두대 이슬로 다 사라진 거거든요. 그렇게 극단을 이제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상황이 이제 대한민국에 펼쳐진다면은 모든 결과에 대한 고통과 번민과 참혹한 세상에 대한 결과는 누구의 몫? 국민들의 몫이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 갖고 있는 그 반지성주의와 전체주의적 사고는 그 뿌리가 오래됩니다. 지금 책을 갖고 나왔는데 전번에 소개했던 이 칼 슈미트를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야말로 정치는 개인이라는 거 없다. 개인과의 계약 이런 거 없다. 그냥 정치는 집단과 집단과의 싸움이고 한 집단이 한 집단을 이겨서 멸종시켜서 권력을 잡지 않으면 또 다른 집단에 의해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는 결국은 우적 관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법학 철학자죠. 근데 이제 이 586하고 지금 이제 이재명까지 이제 이어오는 문재인 이재명 시대를 이어가는 이 주사파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생각을 다시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이런 좌익 세계에 대한 어떤 커다란 그 악의적인 변신을 만들었어요. 근데 딱 까놓고 얘기하면 김대중은 김일성 주체사상파는 아니에요. 그 지가 김일성처럼 되고자 했던 사람이죠. 근데 1980년대 학생운동권에 등장한 이 김일성 주체사상파들은 이 김대중이나 이런 사람하고도 또 다른 거예요. 이거는 소위 막스 레니즘에 의한 좌익 사상가들이 아니고 일종의 보수 반동 김일성 민족주의자 적인 그 속성을 갖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커왔냐면 한번 1991년에 노태우 정권 때 이제 북방 정책이 하고 이제 소련이 멸망하고 이제 중국과 이제 수교를 하고 할 때 북한은 당황했어요. 근데 그 노태우 정권에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남북한이 하나의 이제 그 공동 민족이라는 것은 뭐 인정이 되지만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개별 국가로 유엔에 등록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합리적인 선택을 하자고 했는데 처음에는 막 길이길이 뛰다가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서 1991년 3월부터 6월까지 그걸 이제 분신정국이라고 하는데 그때 노동자와 학생들을 합쳐가지고 총 14명이 분신 자살을 했어요. 그런 기억을 갖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인간은 소위 그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개딸들이 갖고 있는 그 인식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발전을 해 나가는데 처음에는 뭐 문빠 오빠 정도 되더니 문꿀 오소리 이래 되더니 이제 뭐 넓어져 가지고 이재명의 재명이 마을의 개딸이 됐는데 그 포악함과 군중의 어떤 그 반지성주의적인 어떤 행동 위주의 그런 그 사악함이 점점 더 강도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친구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분노와 정오를 갖고 있는 세력들인데 물론 이념적으로도 소위 의식화된 사람들이 꽤 있죠. 그건 이제 한번 빼더라도 분노와 정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망가진 인생을 타인을 통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극히 보이옹이하면서 자신들이 이재명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신들이 역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비록 찌질하게 저기 뭐 구멍가게 하고 어디 가가지고 뭐 사람들한테 빌어먹고 또는 뭐 이리저리 이제 뭐 남들한테 존경을 받지 못한 처지에 있지만 내가 대의를 위해서,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이재명이라는 지도자를 위해서 내가 이재명을 만들었다라는 어떤 대의적인 우월감을 갖게 되면 이거는 말릴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재산과 심지어 생명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대중 심리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대공황 이후에 미국의 이제 대중들의 심리를 잘 파악했던 도덕적인 개인, 비도덕적인 사회를 쓴 레인홀트 니버라는 이 교회 목사였어요. 그러니까는 이런저런 대중들을 많이 접하고 사람들이 이제 이해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책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소위 이제 그 메카시즘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에 미국 사회에 수많은 대중들의 어떤 나타나는 양상을 보고 그 사람의 심리, 사람의 어떤 네이처 오브 그러니까는 그 본연의 어떤 그 심리를 잘 파악했던 그 에릿 호퍼라는 철학자의 맹신자들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 사건 사고는 다르지만 인간이 대중이 군중이 민중이 인민이 갖는 그 기본 심리는 1789년 프랑스 혁명 때부터 1848년 2월 혁명, 그 후에 수많은 공산혁명, 마오쩌둥의 혁명에 이어서 모든 대중운동, 대중혁명에 나타나는 똑같은 이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주사파들이 받는 또 다른 어떤 그 특이점은 뭐냐면, 마르크스 레니니즘을 직모했던 좌익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 올소독스예요. 그 좌익 내에서의 어떤 기득 보수층을 형성하는 소위 이제 그 계율을 형성하는 어떤 그 기둥적인 역할을 하는데, 칼 마르크스가 이제 독일에서 쫓겨와서 프랑스에 살다 보니까 프랑스 혁명이 나고 프랑스적인 현상이 나는데, 프랑스의 이제 방대에서 소위 혁명 정부의 그 메시지를 거부하는 그런 어떤 농민들의 어떤 반란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 성직자 귀족 왕족들은 우리가 잘 지내고 그 사람들이 나쁜 짓 한 적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 사람을 죽이라는 건 받을 수 없다 해가지고 거역을 했었는데, 혁명 정부는 하다못해 처음에 지니까는 오스트리아하고 싸우고 있는 전선에 있는 군대까지 끌어와가지고 방대에 있는 주민들 20만 명 정도를 아이부터 여자 노인 할 것 없이 다 완전히 멸종을 시켜버리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칼 마르크스는 봅니다. 야, 이거는 찌질하게 못 살고 궁핍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농민이나 노동자나 똑같은데 농민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농민은 농사를 지면 그렇잖아요. 계절에 끊임없이 정확하게 바뀌는 계절의 순환과 그 다음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그 어떤 인간의 논리, 하늘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하고 가깝지 않아요. 어쩌면 굉장히 보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노동자만, 이제 전 세계 노동자만 단결하라고 1848년 칼 마르크스는 노동당 선언문에서 팜플렛에서 이제 나갑니다. 그런데 마오쩌둥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전체가 농민밖에 없어요. 산업이 없으니까 어떻게 노동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마오의 통일전선 전술은 칼 마르크스나 레니니즘하고는 다른 새로운 변종적, 변질된 공산주의 이념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흥종교에서 하듯이 이익칼퇴를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 이제 무조건 잘해주고 이렇게 사람을 보수한 다음에 그 이제 우리가 남이가 그래가지고 자기의 있는 생각이나 어떤 행동을 따르도록 만드는 그런 부분이 강하거든요. 그걸 주사파 이 저 학생 운동을 했던 그때 의식화됐던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이제 한동훈이 각성하고 보수가 결집해가지고 이제 윤석열이 지금 이렇게 많이 마지막 성부수를 던져가지고 거의 자살하다시피 했으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결집해야 된다라는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들은 지금 칼 슈미트를 놓고 지금 이제 우리 저 캐나다의 맥메스터 대학에 있는 저 송재현 교수가 쓴 슬픈 중국이라는 책 세 권짜리인데 뭐 저한테는 두 권밖에 안 줬어요. 조선일보에 이제 게재하고 있는 그 내용을 이제 세 권으로 썼는데 뭐 얼마 전에 지금 아침에 답답해서 저한테도 전화가 오도 그랬는데 중국이 왜 슬픕니까? 엉망이지. 그러니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이 이제 마오쩌둥이 돼 가는 거고, 마오쩌둥은 그렇게 수많은 인민,
문화대혁명, 그 다음에 대학진 운동에 수천만 명, 수천만 명을 거듭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천안문 광장에 제일 큰 얼굴로 남아있는 것은 뭐냐 하면 중국 5천년 역사 속에 그 피폐하고 굉장히 그 봉건적인 어떤 그런 어떤 사회를 중국 중심의 그 어떤 그 천하 질서 하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중국적인 폐쇄적인 봉건 사회를 처음으로 근대 국가로 만든 거예요. 그 근대 국가는 자유민주주의도 있지만 공산주의도 근대 국가예요. 그렇게 해서 근대를 이어낸 소위 중국 공산당 혁명을 통해서 근대 국가를 만드는 그 공적이 커서 지금 아직도 지금 등소평이 훨씬 더 훌륭한 인민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소평도 이제 견줄 수 없는 중국의 신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어떤 마오이즘 아주 변태적이고 변질적인 공산주의 이념하고 좀 다른 그런 접근 방법을 주사파 이 친구들이 그대로 학습을 해가지고 이재명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얘기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사람 이제 꼬시는 거 밖에는 없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근데 아무튼 학교마다 지금 동덕여대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학생회가 그 구호를 내뱉는데 아니 지금 걔네들이 시대가 얼마나 지났는데 한 30년 40년 전에 미제는 물러가라 일제 어, 어, 매국노들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구호를 학교 벽에다 아직도 써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달라들어 가지고 이제 총학생회장에 대한 어떤 응징을 하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 이 친구들이 각 학교마다 한 10명 정도로 특히 시골에서 올라온 아이들을 잘 그 사교 집단처럼 관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올려서 지금 그게 30년이 넘었으니 그 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사회적인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60대인데 60대 이후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국가로서의 어떤 소위 그 국민적 애국심, 자긍심, 그 다음에 이제 교육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작동을 하지만 그 밑에 이제 정교조 세대를 부터 이제 교육을 받았던 세대들은 완전히 인식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사회적 진지가 지금 각처에 다 깔려 있고 이제는 사법부조차도 그 소위 스포일드된 오염된 세포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이건 참 이제 거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10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단언컨대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내전 중입니다. 근데 좌익 세력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이제는 우리 자유애국 보수 시민들이 정말 운신의 폭이 줄어든 그런 이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앞서 얘기했다시피 한국 사회 자체가 지금 사회적 자연 상태에 완전히 거듭나고 그다음에 아직도 이제 기업들이 그래도 합리적 이성을 갖고 그래서 선방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10대, 20대 소위 부유해진 한국에서 자라났던 10대, 20대, 30대의 청년들이 그 구닥다리 같은 40대, 50대, 60대 초반까지 이제 소위 586이나 의식화된 사람들과는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요 두 세대 한 30년 되겠죠. 지금 이제 우리가 늙어가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사회적인 중추 세력이 돼서 대한민국을 좌익화 시킬 텐데 그거를 버텨내야 되는데 참 아무튼 참 상황이 딱하게 됐습니다. 그 그러니까는 한 몇 년 전인가요? 그러니까는 2013년에 낙곰수라는 것들이 동장을 해가지고 그 털보그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 가짜 나서 이름도 기억이 안 납니다. 주진우 네 명이 했는데
그때 이제 보통 이런 어떤 SNS 시대에 새로운 시대가 벌어진다는 것, 반지성주의가 판을 친다는 것, 사람들이 기다릴 수 없을 만큼 반지성주의가 되고 지성이라는 것이 사라질 것이라는 그 사회에 대한 예측은 2010년대부터 미국이나 일본 사회에서 그런 책으로 많이 나왔어요. 미국의 반지성주의, 일본의 반지성주의 일어나는데 이 좌익들이 그런 걸 읽은 거죠. 그런데 그 아무튼 자기들의 이제 소위 그 혁명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그런 데는 아무튼 촉을 세우고 다 지식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해서 아마 반영을 해서 이제 낙곰수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전체가 그 기준이 없어지고 상수도와 하수도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엉망진창의 사회로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네들이 이제 방송 황제가 되고 방송을 전부 장악을 하고, 국민의 방송을 장악한다는 건 뭡니까? 국민의 머리를 장악한다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사회적 자연 상태인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해체를 시켜놓고 완전히 해체된 사회에서 모두가 평등해지는, 그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지성이 평등합니까? 지식이 평등합니까? 우리가 태어난 바,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능력, 우리의 공부 능력, 이런 것들이 어떻게 평등합니까? 평등하면 어떻게 사회가 문명을 이룰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걸고 모두가 평등하고 평등의식이 창궐하는 그런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고, 뉴맨이라고, 레닌의 말입니다. 뉴맨을 만들어야 된다는데 진짜 거의 지금 이제 한 80% 이상은 걔네들이 좌익들이 얘기하는 뉴맨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민주주의는 수로 해서, 수가 곧 권력이고 파워인데 80%가 그렇게 좌익으로 되어 있으면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표하면 빤빤히 이제 우리 애국 보수 세력들은 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체제가, 국가의 운명이 그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인해서 오늘은 뭐 일종의 특집 방송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도 이제 2부로 소위 그 획일적 평등에서 자유를 찾자고 전체주의가 먼저 온다 하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해제 때문에 이제 이런 오늘은 뭐 특집 방송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제 칼럼에 대한 획일적 평등을 속에 자유를 찾자고, 그러면 전체 운동 그에 대한 이제 책 소개와 함께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